상암동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박정선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도시락보이 수요일의 남자 이두선 기자도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남. 안녕하세요. 순이남도 아니고 수남. 네, 여러분의 참여가 더 풍성한 상크를 2교시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또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크 인스타그램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냥 인스타그램에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제일 첫 번째 뜨는 계정이 있어요.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공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본방송 인증샷 이벤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화 관람권 그 2매씩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DM으로 당첨자분께 연락을 드려요. 뭐 주소 알려주세요 하면 대부분 응답을 해주시는데 가끔 본인께서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셨는데 주소 알려달라는 저희 연락에는 응답을 안 하셔서 저희가 배달을 대기하고 있는 영화편이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스팸인 줄 아시고? 그럴 수도 있죠. 있겠네요. 특히 그 페이스북 메시지는 더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인스타그램보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인증샷 당첨이 됐는데 선물이 아직 안 왔다 싶으신 분들은 메시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몇 개월 지나면 제가 가져야겠어요. 아닙니다. 네, 오늘 그리고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 관람권 생각보다 경쟁률이 이게- 높지 않아서. 아니 요즘 영화 가격이 또 올랐잖아요. 올랐죠. 이게 또 승미식인 줄 알고 안 맞아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셀카를 찍어가지고 저 아. 맞습니다. 인증 딱 해주고. 더 참여 안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본격적인 연예계 얘기를 할 텐데 본방송보다 오늘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성균관 스캔들의 저주라고 제목을 다셨는데 이두선 기자 진행해 주시죠. 이렇게 성균관 스캔들 나온 그 주연분들이 네네. 한 번씩은 좀 안 좋은 일에 연루되는데 또 이번에 유아인 씨에 이어서 또 연달아 많은 일이 발생했잖아요. 아하. 맞습니다.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긴 했었어요. 네. 꽤 오래된 드라마잖아요. 2010년 방송된 그쵸.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번 일련의 사건으로 다시는 이 드라마를 복습하지 못하겠다는 좀 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아인 씨에 이어서 어제 박민영 씨 보도가 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연 배우 4분 중에 송중기 씨를 빼고는 다 뭔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흔한 말로 범죄 아니면 의혹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박미영 씨는 아까 검찰 지금 참고인 네, 조사 네. 받았다는 소식도 네. 있고 맞아요. 출국 금지됐고요. 네. 유아인 씨도 출국 금지 보도가 그쵸, 있었잖아요. 그쵸. 네네네. 연이어 출국 금지를 당했잖아요. 그러네요. 이러다 너무 만약에 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시상식이 때는 못 가는 거네요? 못 가죠. 오. 못 가죠. 그리고 박유천 씨도 뭐 그쵸. 어떤 의혹이죠? 네, 박우천 씨는 처음에 아시다시피 성폭력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결정적인 건 그 마약 스캔들이 또 있었죠. 맞아 그때 네, 연인 필로폰 전 스캔들. 연인과 뭐 이렇게 의혹이 네, 있었잖아요. 필로폰 스캔들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박우천 씨가 자기는 그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며 기자회견을 자처한 적이 있었어요. 저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기자회견 기억나시죠? 먼저 기억나시죠? 자처하셨죠. 그래서 마약을 내가 했다면 연예계 은퇴를 하겠다라며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믿었어요. 저 정도면 진짜 억울한 거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이렇게 된 거죠. 언급할 수 없는. 언급할 수 그 없는 이 사건이 생긴 네. 거죠. 그러다가 뭐 최근에 뭐 영화인가 드라마 찍어가지고 복귀 하니마니 하다가 논란돼하고 또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계속 영화를 찍든 뭐 태국에서 팬미팅을 하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영화는 극장 개봉을 하지 못하고 또 바로 IPTV에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컴백을 하려고 좀 시도를 하는데 이미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받아들이기 좀 마지막 하겠다라고 힘들죠.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성균관 스캔들 그 2010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사랑을 받았는데 네. 송중기 씨 말고 정말 안 좋은 소식들로 좀 팬들이 찾아가게 돼서 좀 안타깝고 아까 온라인 보니까 뭐 그 성균관 스캔들이 결국에는 뭐 이런 거로 스캔들인 네. 거냐 막 그런 식의 댓글도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포스터에 이렇게 멋진 스타들 그때만 해도 정말 다 어렵네요. 어렸죠. 지금 보니까 13년 전이니까 그쵸. 다 안타깝습니다. 20대 초반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송중기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좀 같이 껴서 하는 게. 애기 그쵸, 되는 그쵸. 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혼도 성균관 하고 스캔들의 이제 저주라고 소식 들려요. 애기도 생기고 그쵸. 좋은 네. 일인데. 맞아. 그런 저주라고 붙일만 할 정도네요. 정말 온라인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좀 그래서 기분 좋으시 한번 가시죠. 네. 2월 달이잖아요. 졸업 소식 그쵸.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또 준비한 게 졸업 사진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네. 그러겠죠. 아이돌 장원영 씨 졸업 사진 혹시 보셨나요? 아, 너무 예뻐요. 그래요? 네, 너무 예뻐요. 보여주세요. 참 보여주세요. 우와. 뭐야? 맞아요. 아.
보통 졸업 사진에 흑역사가 담겨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교복 연예인들 많이 졸업한. 네, 맞아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저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인파가 몰릴 걸 좀 우려해서 졸업식을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사진만 찍은 거구나. 네, 대신 레전드 졸업 사진을 좀 취재진에 공개를 했습니다. 와, 저 아니, 장원영 근데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교복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원영 씨 데뷔를 5년 전에 했잖아요. 사실 그때 중학생 때 데뷔했는데 맞아요. 졸업한다는 거 보니까 약간 세월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네요. 해요. 몇 년생이 졸업인지 혹시 아세요? 2023년이니까 04년생이에요. 오, 04년생이 졸업을 해요, 장원영 씨 벌써. 04년생이잖아요. 공사즈. 와, 네. 근데 맞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네. 사랑해요. 너무 예뻐요. 장호영 씨가 또 입장도 밝혔다면서요, 졸업하면서. 네, 졸업 소감도 이렇게 장원영 씨답게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벌써 20살이 된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는 만큼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장호영 씨가 이제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네, 네, 또 보여주기로 요새- 했죠. 또 누구 있습니까? 데뷔와 동시에 졸업한 거의 뉴진스 민지도. 민지 씨, 졸업하잖아요. 민지 씨의 졸업 사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민지 씨도 또 사랑합니다. 어떻게 교복 와. 모델이지 않습니까? 와, 진짜. 와. 저거는 졸업식 현장이죠? 네, 저 현장입니다. 뒤에 보니까 한림연예 저기가 한림연예.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한림예고. 네. 한림예고. 고등학교. 와, 진짜 민지 씨도 너무 예쁘네요. 근데 사랑합니다. 저 같은 반에 서륜 씨가 맞아요. 네, MX 같은- 서륜 씨. 네. 네, MX 서륜 씨가 같은 반일 거예요. 맞아요. 그분도 이번에 졸업. 네. 네, 같이 한번 같이 졸업을 같은 반이 했습니다. 같은 아, 반이에요. 큰 이상이 없는 한 졸업하고. 또 이상이 그게 없는 이제 거예요. 아이돌들이 많이 다니는 양대 학교가 아, 그래요? 지금 한림예고랑 네, 그 전에 나왔던 서공예랑. 서울공예. 네. 서울공예니까. 맞습니다, 진짜요? 맞습니다. 역시 수남. 우리 민지 씨는 뭐라고 소감을 밝혔나요? 또 민지 씨는 졸업 소감이 너무 귀여워요. 음. 이 벌써 졸업이니 너무 설레고 아쉽대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면서 친구들한테 3년 동안 같이 지내서 정말 고마웠고 꼭 자주 연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순수해. 너무 요즘 귀여워. 너무 풋풋하다. 요즘 제 귀여워. 또래 한 30대 이제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 그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민지 같은 딸을 낳고 싶다. 아. 그 말 진짜 많이 해요. 우리는 예뻐요. 이미 누진세니까 뉴진스 우드진스, 같은 우드진스, 딸을 우드진스. 낳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야, 이 아까 장호영 씨랑 민지 씨랑 네. 그 소감이 좀 차이가 있네요. 캐릭터 장호영 씨는 되게 차이가. 좀 성숙하고. 정중하고 네, 성숙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민지 씨는 우리 꼭 연락하자. 아무래도 자주 데뷔 보자. 연차가 좀 연차가 좀 맞아요. 쌓인 분과 이제 최근에 데뷔한 분의 차이 수도 있고. 그러네요. 둘 다 좋은 소감인데 네. 저는 민지 씨 분위기가. 한 표. 저는 장원영 씨. 장원영 씨 한 표.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전 두 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동원 우리 가수가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거죠? 네. 중학교 아니고? 중학교를. 아니 근데 아. 정동원 씨는 이렇게 뭔가 매체를 통해서 만날 때마다 뭔가 확 잘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성장이. 아니, 처음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쵸. 처음 봤을 아니 저는 때. 제가 아들을 낳은 느낌이 막 어. 정동원 씨를 보면 너무 잘 자라줘가지고. 와, 이거 성숙해졌네요 정말. 지금 당장 아이돌 그룹에 들어간다 그래도 이제 과언이 맞아요. 아닐 만큼의 네. 미모를 지금 2007년생입니다. 무려. 2007년생이면은 저희 부모님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네요. 저희가. 그쵸. 아들을 낳았어도 낳을 수 있는. 네, 2007년생인데요. 이제 선화예술중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고등학생이 됩니다. 네, 서울공연예술학교, 아까 그 장원영 장원영. 씨가 졸업한 아, 학교에. 장원영 씨의 직속 후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와. 정동원 씨가 그럼 장원영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선배님 후배가 됐는데 좀 뭐 학교 생활 좀 알려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뒷얘기 한번 궁금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러고 있다가 지금 세월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곧 또 정동원 씨 고등학교 그쵸. 졸업했다. 됐습니다. 이런 소감 뭐라고 소식 나올 하셨나요? 거예요. 또, 아. 대학 갑니다. 이렇게 하겠죠. 네, 시간이 너무 상클은 빠르네요. 그때도 계속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화예중을 졸업하고 서울공연예술학교 실용음악과로 진학을 했다. 다 원영 씨 졸업 축하합니다. 원영아 졸업 축하해. 민지야 졸업 축하해. 원영 씨, 민지 씨 팬이에요. 다들 응원은 꽃길만 걸으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장원영 하면 아이브, 아이브 춤 하면 이도성 기자님. 그리고 민지 하면 저를. 김민지 기상캐스터도 있고 이렇게 다들 연결을 역시 시켜서 많이 기억을 아이브보다는 해주시네요. 상크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춤 안 춰주시나요? 네, 넘어가시죠. 네. 약간
비싸게 아, 아껴 가치를 놔야 돼. 올려놔야 돼. 아껴놔야죠.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한 네. 번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아주세요. 나중에 한 번에.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아까 인증샷 이벤트 관련해서 공지를 하나 드렸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아재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3분이 올려주셨는데 문자로도 하면 안 되냐고 참여를. 페이스북은 그래서 열어놨는데 좀 약간 페이스북 사용층이 좀 연령대가 요새 높아져서 페이스북 도전해보죠. 저희가 문자나 그런 것도 한번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볼게요. 네네. 아무튼 일이 점점 커지긴 하네요. 네, 참여 네. 의지를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아니면 조만간 유튜브 댓글도 한번 해서 아, 좋아요. 뽑아서 좋아요. 해도 유튜브 좋을 것 댓글로 같아요. 네네. 한번 또 하겠습니다.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졸업하신 스타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연마 클래스에도 한번 출연해 주셔서 노래 한 곡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또 분위기가 안 좋은 소식. 이도성이 거. 아, 이게 또 안 좋은 소식인데 네. 이제 가수 김희철 슈퍼주니어의 네. 김희철 씨가 음주 방송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어제 그제 엄청 많이 맞아요. 돌더라고요. 이거 짤로. 완전 난리 났었어요. 네. 진짜 난리 났었어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방송은 아닌데요. 이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그 지난 9일 개그맨 최군 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네. 만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행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부적절한 말을 네네네. 했군요. 제일 문제가 된 것은 그 슈퍼주니어 멤버였던 강인 씨를 좀 옹호하는 발언을 아. 했던 겁니다. 혹시 강인 씨를 기억하시나요? 초월받은 분이잖아요. 사건도 있어. 네,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음주 후 폭행 시비, 그다음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는 여성 폭행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슈퍼주니어를 탈퇴한 멤버였는데요. 김희철 씨가 이 만취한 상태에서 강인 씨가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네. 보통 유흥업소에 가면 네. 이 강인 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연예인들은 시비 붙기 싫어서 피하는데 우리 강인이는 상남자라서 그 깡패와 맞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겁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연예인인데 가서 깡패를 때렸다. 그래서 강인이는 진짜 상남자다. 뭐 잘못은 욕을 먹어야 하지만 강인이는 진짜 상남자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사석에서는 뭐 그런 말을 그쵸. 자신의 의견을 네네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생각을 하는 거랑 말로 뱉는 거랑 또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따로 얘기하는 거랑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 차이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아까 김희철 씨 발언 관련해서 하나 좀 다시 짚고 가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유흥업소에 가면 강인 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에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강인 씨가 시비가 여성들 없어서. 보호하려고 네, 남성들과 네. 싸웠다 요거죠. 네, 네. 네네네. 강인 씨가 함부로 했다는 식으로 혹시 들릴까 봐. 아, 예. 네네네. 강인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다른 사람들이 뭘 함부로 하면 그 남성들과 싸웠다 이런 네네, 내용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고 싸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그런 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 폭력을 약간 정당화하는 발언을 김희철 씨가 했다 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하. 사실 근데 의견도 의견이지만 뭔가 이렇게 말투나 어떤 욕설 때문에도 조금 논란이 많이 번진 것 같아요. 네, 그 학교 폭력에 관련된 발언을 좀 했는데요. 물론 학교 폭력이 안 좋다라는 어떤 요지의 발언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 학교 폭력 가해자들 야구 배트로 머리를 내려쳐도 되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터넷 방송이지만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가고 있는 요 방송입니다. 이 카메라를 향해서 손가락 욕설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손가락 욕설을 하는 그 장면이 또 캡처가 돼서 이 여기저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 씨가 한 45만 명 정도 유튜브 구독자가 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워낙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무 친한 나머지 그리고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진짜 사석에서 사석에서나. 해야 될 말을 방송에 해버린 거죠. 그리고 스케줄 빠진 거에 대해서 뭐 소속사가 실제와 다르게 뭐 말을 했던 것도 뭐 그런 뒷얘기를 밝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슈퍼주니어가 당시에 그 다른 해외 스케줄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김희철 씨가 조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불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아파서 불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희철 씨가 그 방금 나왔던 최군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을 해버린 겁니다. 아파서 안 간 게 아니라 네. 그거 거의 일시직고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팠던 건 맞다고 해요. 근데 음.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최대한 어떤 보호를 해줬는데 생일 파티를 가버리는 바람에 당시에 그러니까 거짓말했나라는 기사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또 또 논란을 또 소속사에서 한번 수습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 웃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좀 팬들은 화가 나죠.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 또 한잔 하면은 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사람들이 네네네. 있는데 뭐 그런 경우인 것 같네요. 아니 진행자 최군 씨가 뭐 말리는 모습도 방송에서 보였는데 그 뭐 좀 제어가 안 된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심지어 최군 씨도 인터넷 방송을 사는 사람이니 그렇죠. 그 흔한 말로 어그로 끌리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해도 수위를 너무 넘어가니까 아, 형님 그만하세요라고 했지만 너무 취한 나머지 뭐 자제가 안 됐다라는 게 또 문제가 근데 됐습니다. 이 방송 말고도 이제 따로 이제 게스트들 불러서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토크하는 네. 그런 방송도 해서 사실 저렇게 뭐 음주 방송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저런 솔직한 모습 좋다라고 다른 방송을 통해서는 느꼈었는데 정작 저렇게 인터넷 방송을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계속 드네요. 생방송에서 하기에는 조금 수위가 넘었죠. 네, 저희 상크리 분들도 후왕님 술 끊어야겠네. 또 데이비스 폴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공인이 괜히 공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또 문제가 된 게 결국 사과를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워낙 사과를 올렸나요? 며칠간 워낙 화제가 됐어서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 대해서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제 생각에 옳고 그름을 떠나 이 욕설과 저속한 표현들을 남발하고 내로남불 모습을 보여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논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팬 여러분에게 가장 죄송하다.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논란에도 엮이지 않도록 하겠다. 네, 하지만 학교폭력과 특정 사이트에 대해 욕한 건 아무리 돌이켜봐도 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면 그냥 읽어보셔도 어떤 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세 번째 문단,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죠? 네, 맞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바지만 이게 정말 사과문일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그게 있다고 뭐 생각하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은 3대 뭐 사과문이라고 해서 네. 진짜 잘 쓴 사과문이 그 뭐 지금 방송인 전현무 씨나 몇몇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이거 진짜 사과문 잘 네. 썼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런 사과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이제 사과문일까 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더 욕 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아유. 근데 사실 이게 반응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니까 뭐 저 정도 말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약간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갈리긴 하는데 뭐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아까 그 온라인 우리 유튜브 댓글 반응처럼 공인이 괜히 공인이 아니다. 좀 네. 어린 팬들도 책임감인데. 보고 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만큼 숟가락 조심해야죠. 욕설 이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냐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분위기 약간 바꿔서 네네. 그 우리 보수저파님 저희가 아까 유튜브 댓글 이벤트 얘기했잖아요. 네네. 진짜 해야 될 것 같은 게 보수저파님도 유튜브 댓글 뽑아주시오라고 해주셨고 네. 박득근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네. 득근. 득근님이에요. 득근. 곽득근님. 득근. 네, 네. 근육을 맞아요. 득하신다고. 유튜브 댓글 뽑아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인스타 켜서 인증샷도 올려야 하다니 조금 귀찮습니다. 물론 안 뽑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는데 언젠가 한번 저희가 또 유튜브 댓글 뽑는 이벤트를 귀찮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이겨내주시는 분께 저희 조금만 이겨내주십시오. 그걸 조금만. 그리고 귀찮으면 조금만 이겨주세요. 네. 이 졸업 소식들 때문에 네. 쭌쭈닝님께서 저희 4명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를 이수정 기자 어느 고등학교? 지역이 또 다르게 언치 않으면 안 밝혀도 됩니다. 저는 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남강고등학교라고. 남강고. 네. 남강고의 자랑. 그렇죠. 뭐 저희 학교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또 학교 입장도 청취하도록 학교 하겠습니다. 입장도 들어봐야죠. 과연 자랑인지. 지금 저 밝히지 사람에 비해 말아달라고 연락이 자랑인지. 온 것 같은데. 네, 나와가지고 그쪽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이도선 기자는 키가 언제부터 그렇게 컸어요? 몇 살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저 컸어요? 원래 좀 큰 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요. 네.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신체 검사가 165더라고요. 6학년 때 160. 6학년 때. 중3 때 184. 중3 때 184? 중학교 때 엄청 컸어요. 컸네요. 그 190 그러니까 언제 제가 나왔어요? 매년 3년마다 20cm씩 계속 컸어요. 고등학생 때 190. 고등학교 고1 187, 고2 188, 고3 189. 대학교 가서 군대에서 19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솔직히 한 고1, 2때쯤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전 있다 없다? 대학생 때도 그때 190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정도 키였는데 그때도 항상 186이라고. 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190 넘는 뭐 방송인이나 주변에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그 당시엔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186, 7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 184인 중3으로 살아도 진짜 좋겠다. 기분 진짜 좋죠. 대박이다. 아니 반대로 좀 2m를 목표로 좀 더. 그럴 걸. 그럼 네. 운동을 좀 제대로 할 걸. 근데 이게 뭐 제 키 얘기가 나와서 막 근데 저 진짜 잘 먹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중학교 때 막
급식 아주머니들이 제가 밥을 떠준 다음에 제가 안 가고 서 있으면은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밥을 주셨거든요. 나중에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분할로 왜 저희가 주셔주셔 지금? 이거 이 저는 이 170을 넘은 게 고등학생 같아요. 부러움인 건지 왜요? 약간 가지지 못한 것에 고일할 대한 때는 170 넘은 것 아니, 같아요. 결국에는 뭐 키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신체 사이즈는 사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동훈 기자보다 머리 커요. 전 당당해. 왜냐면 네. 커봤어? 머리가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똑똑한가 봐요. 머리가 둔게 커서.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맞아요. 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두족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세상이 옵니다.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네. 어디 고등학교? 저는 서울 배재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배제고등학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 말 하시려고 지금. 다음 얘기하시죠. 죄송해요. 다음 얘기하시죠. 자, 우리 마지막 고등학교 안 갈게요. 저는 상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상명고. 저는 경남 창원여고 나왔습니다. 창원여고? 창원 출신입니다. 창원의 자랑. 창원의 자랑. 창원의 자랑. 창원 화이팅! 딸. 창원 창원분들 연구입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자, 이게 재밌네. 약간 소소한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우리 얘기 재밌고. 선생님이 다음에. 쏘아 올린 거. 네. 2주 뒤에 또 다른 중학교 공개. 중학교 공개로 2주 저희가. 뒤에 2주 뒤에. 네, 네. 얘기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으시만요. 자, 마지막 준비된 소식. 이거 좀 민망할 정도의 좀 소식인데 네. 빅뱅 승리. 네. 결문이 이제 JTBC 김필준 기자가 처음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받은 대목은 인천공항에서부터 성접대를 시작했다는 게 너무 네? 충격이었습니다. 공항부터요? 네, 2015년 12월 말에 일본 투자자 형제가 한국에 왔을 때 네.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이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네? 합니다. 물론 호텔에서도 성접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항- 판결문에 적힌 거 보면은 사실 네.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네네. 충격적입니다. 너무 근데 충격. 공항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한 그러게요. 건가요? 써 있는 문장만 보면 이동하는 차량에서라고 네, 적혀 있기 네. 때문에 막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판결문에만 의거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만으로도 그냥 글자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충격적입니다. 네, 호텔 도착해서까지 그런 일을 벌였다. 근데 이 장소도 다양했다고요. 그런 성접대 범죄를 벌인 장소도. 네, 차량도 있었으니까요. 호텔, 집, 식당 등 다양했습니다. 네. 근데 무려 이 성접대를 위해서 지불한 돈만 4,300만 원에 네. 이른다고 합니다. 4,300만 원. 네, 물론 승리 씨 측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승리 씨가 이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받고 혹은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네, 네, 승리 네. 씨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또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 측의 이제 변호인과 이 검사들, 이 죄가 맞다라고 말하는 검사들과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이 변호인들이 맞붙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주장을 보고 그리고 증거까지 맞춰봐서 인정되는 사실만 판결문에 적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이 문구들은 이제 사실이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한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 승리 씨가 또 중국에서 빅뱅 팬미팅 투어 한 후에도 여성들 불법 촬영했다고 오, 하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충격이에요. 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지어내려고 해도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성면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의 나체 사진을 가수 정준영 씨 등 단톡방에 보내 예전에 논란이 됐던 맞아요. 그 네, 단톡방. 맞아요.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같은 해 6월에 말씀하셨듯이 빅뱅 팬미팅 투어에서 투어를 마친 후에 승리 씨가 촬영한 사진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물론 승리 씨 측은 요 건에 대해서 좀 부인을 했습니다. 요거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올린 거다.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언과 당시 대학 맥락을 살펴보니 네. 이 승리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보고 판단한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뱅 아직 그래도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네. 좀 어떻게 승리 씨의 컴백이라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어떻게 전망하세요? 수 있으려나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빅뱅 멤버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긴 예. 한데 탑씨를 제외하고는. 근데 승리 씨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 팬들의 반응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SNS를 찾아보면 해외 팬들은 또 승리 씨의 억울함을 좀 주장을 하면서 아, 진짜? 예, 승리 씨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밝히는 팬들이 좀 여럿이라고 합니다. 그 앞서 저희가 박유천 씨 이야기를 좀 네네. 했었잖아요. 한국에 있다고요. 네, 박유천 씨도 여러 스캔들이 있었는데 박유천 씨 또한 해외에서는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승리 씨가 좀 해외를 위주로 활동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혹시나 복귀를 한다면 해외 정도. 네네네.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박유천 씨처럼 반응을 봐서 또 다시 이렇게 뭔가 하려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지켜봐야 할 근데 것 같아요. 박유천 씨도 물론 잘못했지만 승리 씨의 그 범죄는 그냥 뭐 연예인 이런 걸 떠나서 워낙 좀 심각한 그쵸. 거라 네, 너무 네. 팬들이 원치 않거라는 진단이 맞다고 좀 봅니다. 네, 네. 네. 정리- 마지막으로 댓글 좀만 읽어드리고 네네. 정리를 할게요. 그 윤세호님, 박전성 기자님, 저도 창원 출신입니다. 오. 그리고 창원 향후회가 지금 열렸어요, 댓글창에. 그리고 저희 아까 그 키 얘기할 때 거의 본방송 댓글보다 더 많은 댓글이 그렇게 재밌다고 충격적이었나요? 재밌다고 그리고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이도선 기자 많이 달렸고요. 아. 그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의 댓글이 있었어요. 아임 로즈마리님. 아하. 상클 처음 들어왔는데 재밌네요.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상클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키 얘기까지 해서 즐겁게 이야기해봤고요. 왜 씁쓸해하세요? 저는 아까 그날 이분할 PD님께서 해주신 게 정말 충격적이어서 이따가 PD님께 정중히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수금에 본방송 끝나고 JTBC 뉴스 계정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8시에 어김없이 본방송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8시. 고맙습니다.